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오늘 이제 찍을 영상은요, 독일 부동산 컨텐츠인데요. 저희 손님이 부동산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보여주는 김에 동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코니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발코니에서 스카이라인이 보여요. 제가 집 위치를 말 안 했는데 이제 오이로파 알레에 있는 집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그랜드타워이고 스카이라인 플라자 옆에 붙어 있어요. 아마 밤에 보면 진짜 스카이라인이 있을 텐데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이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쪽에 이제 부엌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통로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장을 이렇게 짜서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인데요. 메인 방은 아니고 이제 자녀분 방으로 쓰거나 아니면 작업실로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작업실 쪽에서도 이제 스카이라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침실입니다. 애기들 침실. 여기서도 발코니로 나올 수 있고, 이 발코니는 거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이 집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집이 지금 한국식으로는 15층이고 독일식으로는 14층입니다. 물론 이제 방마다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이제 다른 방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 안방도 역시 발코니가 거실 그리고 애기 침실로 쓰는 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굉장히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발코니 옆에는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달려 있습니다. 욕조 굉장히 크죠? 욕조도 굉장히 크게 있고, 아침에 바쁜 시간 현대인을 위한 샤워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집 리뷰는 이제 간단히 제가 집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집 영상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손님의 그 집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이동 중이셔서 영상통화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사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영상통화를 하고 다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다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느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체될 수 없어서 제 유튜브 영상을 조금 대충 찍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좀 찍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피디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요새 이제 독일 아파트도 한국과 같이 립세션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추세이거든요. 립세션이 이제 한국 아파트랑 똑같은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독일은 택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립세션이 있음으로 해서 택배 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파트는 또한 립세션뿐만 아니라 무인 택배함도 있어서 립세션에 사람이 이제 없을 경우에 부재 중일 시에는 택배 회사
직원들이 무인 택배하면 택배를 넣을 수 있도록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돼 있고요. 리셉션 앞에는 로비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거기 굉장히 큰 소파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왔을 때 아니면은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잠깐 왔을 때 내 집 안에 들여 보내기 좀 애매할 때는 거기 이제 로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거기 거주를 하게 되면은 미팅으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차라리 카페보다는 로비에서 이제 미팅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또한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43층이랑 7층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닫혀 있거든요. 입주자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좀 아쉽고요. 나중에 이제 입주하시게 되면은 그때 제가 들어갈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한번 또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랜드타워가 굉장히 핫했던 거는 짓기도 전에 2019년에 영국에서 디자인 건축상을 이렇게 받은 건물이기도 한데 처음에 이제 도면도가 딱 떴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어졌을 때는 이제 도면도랑 좀 다르게 나와서 조금 실망이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집 내부는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이쁘고 좀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물씬히 나긴 합니다. 립세션의 장점은 이제 독일에서 살게 되면은 인터넷을 설치할 때 만약에 이제 기술자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술자가 올 때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온다고 하는 그러면은 제가 그 시간 내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 밖에 나가서 할 일을 못하거나 이제 그 시간에 얽매여 있어야 되는데 립세션에서 열쇠를 주고 기술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립세션에서 기술자가 왔을 때 저희 집 문을 잠깐 열어주고 인터넷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택배, 인터넷, 립세션에 있음으로써 불편함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점이 많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립세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비싼 독일에서는 관리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 지역 구간에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다 립세션이 있습니다. 립세션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립세션이 없는 아파트와 비교해서 관리비가 거의 2배 이상 뛰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가격 이제 월세로 이제 관리비 없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립세션 없는 아파트나 있는 아파트나 월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관리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평양대에 관리 사무실이 없을 때는 대략 이런 비슷한 스펙의 집, 새 집, 아파트들은 2,400에서 2,500유로 정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40평형대 110제곱미터 기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관리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3,000유로에 육박합니다. 매달. 만약에 이제 관리비가 보통 립세션 없이 이렇게 했다면은 거의 월세는 비슷하게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립세션으로 있음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간 점이 없지 않아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매매하게 되면은 립세션이 없는 집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립세션이 있거나 없거나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를 받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빨리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는 월세를 이제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도 빨리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립세션이 없는 집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립세션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이제 매력적일 수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이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공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공실률이 큰 이유는 비싸진 관리비로 인해서 높아진 월세,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월세를 낼 거면 차라리 외곽에서 큰 하우스를 이제 임대해서 거기로 입주하자는 트렌드가 있어서 지금 집이 좀 잘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것은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 옆에 쇼핑몰이 있는데 스카이라인 플라자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주차도 원래는 1시간 무료였다가 지금은 이제 2시간 무료까지 주차를 할 수 있고 170개 이상의 상점이 들어있어서 만약에 여기 이 아파트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장을 보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 그 근처에도 이제 한국 식품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 구매하시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한국 식품,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쇼핑몰들이 거의 프랑크푸르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택배로 이렇게 받으면은 하루 내지 이틀 내에 택배가 오기 때문에 사는 데는 한국과 비슷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반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5분도 안 걸려요. 시내로 가는데도 5분도 걸리지 않고 중앙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출장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옆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가 열리지 않지만 전시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그 기간 내에 임대하는 것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다양한 전시회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전시회가 이제 뮌헨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자동차 전시회 말고도 이제 책 전시회도 있고 소비자 전시회도 있고 다양한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시회들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이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2020년 현재도 아직 인프라가 다 갖춰지긴 했지만 아직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반역이 이제 다 완공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건물들이 아직 덜 지어진 점, 지금 이제 독일 철도청 건물이 이제 신식 건물에 들어섰으나 그 뒤쪽에 있는 그 사무실 건물들이 다 완료는 안 됐고 아파트들은 굉장히 다 들어선 예정이거든요. 개발 초기 당시에는 한국 분들이나 이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구매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시세가 엄청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들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랑 이제 저번에 이제 펜트하우스 이제 집을 보여줬던 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시세가 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제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고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이제 대도시 위주로 제가 그 관련한 영상을 이제 시세 분석 관련 부동산에 이렇게 올릴 예정인데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덜 오르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평균가를 올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시는 지인이 이제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임대로 살고 있어요. 입주 당시에 1년 월세를 이제 산납해서 들어가야 됐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집이 방 3개짜리 한국으로 하면 방이 2개 이제 거실 하나 있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 9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대략 30평형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이 33만 유로에 이제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집을 굉장히 많이 보고 판매를 했던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여기 이제 재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얘기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는 그 집을 만약에 판매할 시에는 60만에서 70만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고 앞으로 이제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제 대출을 하게 했을 시에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들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월세가 굉장히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월세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2,000유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2,000유로 이상이 넘어갈 시에 이제 3,000유로 그 사이는 이제 주재원분들이나 고소득자 아니면 전문 직종들이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3,000유로가 넘어갈 시에는 이제 거의 월세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을 구매해서 월세를 내주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드시고 만약에 이제 자가로 이제 집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뭐 문제는 없지만 부동산 상승을 이제 더 물론 오르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아직도 여기서 이제 부동산들이 이제 매매가 안 된 집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없었죠? 재미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또 재미없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피드백을 받아왔는데 제 영상이 하나도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영상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볼품 없죠. 저는 이제 나무를 이제 사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를 이제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쓰고 버린다는 생각에
이거는 자연 환경 파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조 플라스틱 나무를 샀고요. 이 플라스틱 나무를 사서 이렇게 꾸몄는데 이거를 이제 잘 보존해서 매년마다 쓸 예정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생각보다 비싸서 좀 저렴한 걸 샀는데 매년 쓸 생각이니까 좀 더 비싼 걸 사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제가 독일 의대 컨텐츠를 요새 좀 덜 찍고 있었는데 독일 의대 컨텐츠도 열심히 찍겠습니다. 요새도 정말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답변을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시험 기간 끝나가지고 시험 기간 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수능 성적이 좀 애매한데 이제 의대를 가고 싶거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많이 찍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